이거 수학 문제도 아니고 부동산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의 매물이 좀 줄어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매물이 줄어든다. 이 뜻은 매물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매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전에 작년과 재작년에는 매물이 줄어드는 경우가 나 집 안 팔래, 집값이 계속 올라가잖아, 나 안 팔 거야 해서 매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매물이 다시 늘어나다가 부동산 조정기가 오면서 매물이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팔리는 집들이 급매도 아니고 초급매, 엄청 낮은 가격에 나온 집들만 팔리네. 그러면 내가 집을 팔려면 저렇게 낮은 가격에 내놔야 되는데 나는 그 가격에는 못 팔아 해서 거두는 매물이라는 거죠.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매물을 거두는 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팔지 않기 위해서 매물을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매물을 거두는 현상이 쭉 계속 이어지진 않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한 현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을 보시기도 전에 댓글로 이제 그럼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냐,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고요,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집주인들도 안 팔겠대요. 서울 3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 왔습니다. 제 혼자 생각이 아니에요. 매물이 줄어든다는 게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집주인들도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서울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3년 만에 상황이 좀 최악으로 치달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완력 싸움이 좀 너무 팽팽한 거죠.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서로 입장차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나를 세우면서 대치하는 국면이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적은 탓에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가격도 하락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08% 떨어졌어요. 올해 최대 낙폭으로 떨어진 거죠.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주 만에 0.08% 하락한 것은 2019년 4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코로나가 생기기 1년 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올해 누적 하락이 0.54%, 하락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서울 중에서도 하락이 심한 곳은 노도강이에요.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젊었던 20대, 30대들이 갭 투자로 많이 몰려갔던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실망 매물 그리고 급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 주공 2단지 아파트는 전용 36제곱미터, 굉장히 작아요. 지난해 최고가에서 1억 1,500만원 내린 4억 8,500만원에 팔렸다. 그리고 성북구 장이동 레미안 퍼스트 하이는 전용 84제곱미터, 우리가 아는 국민평수죠. 지난해 최고가보다 2억 8천만원 내린 10억 5천에 손바뀜이 됐다. 지금 전반적으로 도봉구, 성북구 이런 곳에서 집값이 1억에서 3억 사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죠. 서울 자치구 가운데 보합세를 보인 곳은 서초구와 용산구에 그쳤다. 가장 자금력이 풍부한 곳이 마지막까지 좀 버틴 겁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집을 팔겠다는 사람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 파는 사람의 입장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무주택자는 아니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고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생각이 많겠죠. 왜냐면은 집값이 한번 올랐던 이 집값이 내 집값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집값이 내려가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사리 손해를 감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버티다 어쩔 수 없으면 팔겠지만 최소한 처음엔 한번 버텨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매물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인 거예요.
집값을 얼마간 낮춰도 팔리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낮춰도 어차피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뭐 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7일 65,988건까지 늘었지만 이제 하락세가 시작되면서 매물이 좀 늘었죠. 근데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2일에는 61,800건으로 약 6.7% 감소했다. 6%의 인원 정도는 뭐 별로 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럼 걷어들일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매수자의 관망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려는 사람도 관망하고 있고, 매도인들이 주택을 급매로 내놓는 동기도 낮아져서 파는 사람도 급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거래 절벽은 좀 계속 될 것 같고, 사겠다는 사람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집주인들은 가격을 약간 낮춰도 팔리지 않으니 세금 부담도 줄어든 김에 매물을 거둔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체크를 해봐야죠. 제가 아실에 가서 직접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인데요. 7월 1일에 비해서 8월 15일 현재까지 그래프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매물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한 6만 6천 개 정도에서 지금 한 6만 개까지 한 10% 정도 좀 줄었습니다. 매물이 좀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 매물이 줄어든 이유를 우리는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렸고요. 매물이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뉴스에도 나와 있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업체의 정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계속 조금은 줄어들겠죠. 어느 정도는 줄어들 거예요. 근데 또 어느 순간 가면은 다시 또 매물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약간은 착시 현상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말고, 지금은 좀 완연한 조정기구나 하락기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